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저희 복지TV 뉴스가 추석 특집으로 대담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계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장애계의 주요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투쟁하고 있는 과제는 장애 등급제 폐지하라라는 것과 부양무제 폐지하라라는 것이 주요 이슈로서 저희가 투쟁하고 있는 과제고요. 나머지는 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라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탈시설 운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런 투쟁의 주제입니다. 네, 현재 장애 등급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현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간의 그 장애 등급제의 오해와 진실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신인 양, 기준인 양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욕구들이 무시되고 잘려나간다라는 거고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또 장애 등급제 폐지하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감면 할인 정책이거든요. 감면 할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거는 전기요금 할인, 가스요금 할인 이건 좀 가난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럼 6급 장애인들도 되게 이제 가난한 사람 막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 말고도 왜 그들은 왜 안 주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5,000원, 6,000원 주는 것보다 그거 폐지, 간접적인 소득 보장이거든요. 그런 거 폐지해버리고 차라리 연금을 제대로 줘라. 등급제 없어지면 감면 할인 제도가 줄어들 거고 감면 할인 제도가 줄어들면 그나마 조금 받던 이 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는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이런 오해와 이런 여론 조작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 인강원 사건을 비롯해서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라고 해봤자 뭡니까? 이제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거주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유류대, 뭐 이런 비용이죠. 또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가는 장애 수당, 뭐 이런 비용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원금, 뭐 이런 것들이 자원이죠. 돈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빼먹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값을 아낀다거나 겨울에 난방을 떼야 되는데 난방비를 줄인다거나 옷을 제대로 사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을 이제 떼먹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제 인원을 갖다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식구들 그리고 또 자기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중으로 등록해서 그 인건비를 떼먹는 방식 이런 거는 시설 비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정적인 이 유형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생활인들을 폭행한다거나 그리고 두들겨 팬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비리가 특별하게 일어난 곳은 아주 강력한 이 법 집행과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아이고 조금만 하면 또 잊어버리겠지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문제가 바로 인강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탈시설과 자립생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집이 필요하겠죠. 그죠? 소득이 필요하겠죠. 네. 뭐 소득을 보장하자면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특히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신변 처리를 못하니까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만으로는 또 안 되는 발달장애인, 중독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시설에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이 탈시설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농성이 어느덧 2주년을 맞았는데요.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8월 21일 날 이제 정거농성을 들어갔죠. 농성장 만들 때 12시간을 그 자리에서 지하철 그 공간만 들어가기 위해서 경찰들하고 12시간을 갖다 싸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이제 그곳에 천막 칠 때도 또 며칠 동안 또 거의 이제 경찰들하고 몸싸움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곳이 이제 그곳이죠. 그래서 한 6기 대통령 선거 오는 동안 쭉 몇 개월 동안 계속 장애 등급제 program을 이제 폐지해달라고 쫙 이야기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애 등급제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럼 폐지하는데 어디로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이제 지금의 굉장히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간에서는 이제 지하철역을 불법 점령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제 농성장은 저들이 이야기하는 법의 기준에서는 불법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인권의 기준, 그리고 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기준에서는 정당한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program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애계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요. 진행하시면서 시민들과의 소통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어려운 부분과 그리고 정부와 접촉하는 데 있어서도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한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요. 2년 동안 지겹도록 바뀌었지만 거기에는 또 이제 더 많은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이 장애 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와의 관계 문제는 정부는 저희하고는 대화를 별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송국현 씨라고 이제 시설에서 26년 가까이 살다가 지역사회 살아가려고 50세가 넘어서 나와서 이제 이분은 편마비인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등급을 받을 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으로 이제 받았어요. 상급 활동보조 서비스도 신청하지 못해요. 국민연금의 장애심사센터를 찾아가가지고 재신청 해달라고 이야기를 신청해놓고 문제내서 이제 대표자 면담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대표자 한 명 들어오라, 2명 들어오라 이것 때문에 이제 뒤따 이제 막차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시 물러났다가 그 3일 후에 불이 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26일 동안 우리는 장례를 못 치르고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복지부 장관을 찾아다니면서 일단 대화 접차가 안 되니까 장관님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정부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공문도 받고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향후 장애계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에 있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예산이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을 가지고 251만 명에 대한 장애인들의 삶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과연 보장할 수 있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삶은 OECD 국가의 3배나 가난해요. 그리고 10분의 1 정도만 이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소득과 관련해서는. 가장 적은 규모예요. 이렇게 OECD 평균은 예를 들어서 소득을 보장하는 면 우리나라 지금 등록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다 소득 보장하는 규모예요. 평균이. 우리나라 기껏 30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왜 이거는 평균으로 왜 못 갑니까? 고용도 지원해 주지도 않고 소득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중증장애인들 삶이 장애인들 삶이 어떻겠습니까? 가족이 다 부담되거나 시설로 가거나 정말 손가락 빨고 살든가 뭐 이것에 대한 변화가 좀 집중적으로 이 장애인계의 과제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 모시고 장애계 현안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